매서운 겨울이 지나간 그 화창한 봄날, 아리따운 여성이 어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루하고도 변함이 없는 그 하루를 시작하였던 것이었는데요.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의 문을 연 순간 그녀는 얼음같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창한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그녀의 단발마가 아파트 단지 내를 가득 채우게 되었고, 평범한 시작을 알렸던 그날이 그녀에게는 생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집착은 왜라는 말이 필요하고 사랑은 왜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 김재식 작가님의 저서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나온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알려주는 문구인데요. 꽃처럼 아름답고 젊디 젊은 여성이 생을 마감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별 범죄,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이 사건은 가해자의 제대로 된 사과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응당히 치러야 할 심판까지도 우발적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그 애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모든 걸 사랑하는 사이에서 집착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파멸의 길로 몰아간 백주대낮에 벌어진 그 잔혹한 이별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9일, 그 날짜만 들어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어느 화창한 봄날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어느 아파트에 살던 당시 32살의 김정은 씨는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주함을 끝내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 한모 씨가 정은 씨의 출근 시간에 맞춰 그 현관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은 씨의 날카로운 비명이 아파트 단지 내에 울려 퍼지며 순간적으로 그녀는 그를 피해 맨발에도 불구하고 야외 주차장 쪽으로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녀는 넘어지게 되었고, 한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진 정은 씨에게 다가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그녀의 목, 옆구리, 그리고 심장 총 6곳을 무자비하게 찔렀다고 합니다. 정은 씨가 밖으로 뛰쳐나간 이유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곳에도 역시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들이 있었지만 한 씨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비원이 제지하러 다가서자 가까이 오면 찔러 죽여버리겠다며 그 서스러운 칼로 위협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비원이 주춤하는 사이 흉기를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리고 준비했던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한 씨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정은 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상처가 깊어 끝내 눈을 뜨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피해자가 현장에서부터 호흡과 맥박이 떨어지고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왔고 병원에서도 계속했지만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긴박했던 상황을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 입구의 CCTV에는 비명을 지르며 건물을 빠져나가는 정은 씨와 칼을 들고 쫓아가며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그 한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한 씨가 남기고 간 회칼, 과도, 로프, 나일론끈, 그리고 염산 등 수많은 도구들이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미리 철저히 준비했던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증거로 남은 그 현장 주변의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한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관할 송파경찰서는 이 한 씨를 검거하기 위해 강력 6팀을 투입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통신수사와 도주로 분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벌건 백주대낮에 이런 천인공노할 범행을 저지른 한 씨의 이어지는 그 행보는 어떠했을까요?
범행 후 그는 송파구 문정동으로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피해자인 김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은씨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에게까지 해코지를 하려 했던 거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범행 현장에서 약 15km 떨어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어느 비닐하우스로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곳에 은신해 있던 한씨를 범행 하루 만인 2016년 4월 20일 오후 12시 43분경 긴급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씨가 잡혔던 그 마지막 장소가 경기도 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왜 이곳에서 덜미를 잡힌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은 살해된 정은씨가 한씨를 만나기 전에 10년 정도 사귀었던 예전 남자친구의 집 근처였다고 합니다. 그 질투심과 집착에 눈이 멀어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녀의 예전 남자친구에게도 그 마술을 끼치려 했던 거였죠. 그리고 정은씨의 아버지 역시 그가 딸을 죽이고 엄마와 전 남자친구에게까지 해코지를 하려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든다. 사건 이후 경찰에게 이건 역시 밝혀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이 부분을 조사하는 데 있어 경찰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서로 압송된 한씨는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그녀를 죽일 생각은 정말로 없었다. 흉기는 내가 자살하려고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며 계획적인 범죄를 피하는, 어찌 보면 동정어린 시선을 받기 위해 변명 아닌 변명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금세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한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칼날에 의해 왼손을 심하게 다쳤기에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씨는 체포될 때부터 갖고 있던 흉기, 그 과도를 치료 후 감아둔 붕대 안에 숨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한씨를 체포하며 몸수색을 벌이고 커터칼 하나를 찾아냈지만 그가 갖고 있던 또 다른 흉기인 과도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숨겼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에도 몸수색을 벌이잖아요. 이때 한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는데요. 이것은 붕대 속에 감추어둔 그 흉기를 들키지 않기 위한 그의 우명한 계략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무엇이 그리도 자랑스러웠을까요? 유치장에 있었던 다른 이들에게 그 끔찍한 흉기를 보여주며 자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그것도 한때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이렇게 히히덕거리는 그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어쨌든 유치인 중 한 사람이 면회를 가면서 유치장 관리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색 끝에 유치장 모포 속에 숨겨둔 칼날 길이만 무려 12cm가 넘는 과도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정말로 소름 끼치고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한씨는 도대체 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의 악연은 2015년 6월 지인의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연인이 그러는 것처럼 그들 역시 불타는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부터 다니다시피 하며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한씨의 처음 모습은 지극정성, 정말로 여자친구를 위하는 애타는 그것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정은씨를 회사까지 출근시켜주고 퇴근 후에는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자상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것도 잠시였습니다. 그 사랑이 커져갈수록 집착 역시 커져갔던 것일까요? 한씨는 점점 정은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면 간다고 언제나 이야기해야만 했으며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어쩌다 말을 못하게 되면 왜 나한테 말을 못하냐, 무언가 숨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한씨, 그는 사랑하는 연인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의심과 집착에 두 사람은 점점 다툼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016년 2월 참고 참았던 정은 씨가 결별을 선언하게 되었고, 이에 한 씨는 그 헤어지자는 말에 그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상상을 초월하는 협박과 잔혹한 스토킹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수시로 함께 죽자, 죽여버리겠다는 등 쉴 새 없이 문자와 협박 전화를 했으며, 예전 여자친구도 헤어질 때 죽이려다 실패해서 다리만 부러뜨렸는데 너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 이런 끔찍한 말을 내던지며 그 협박의 수위도 점점 높아갔다고 합니다. 그 미련 때문일까요? 한 씨는 헤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은 씨에게 손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부가 상대편을 부르는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니, 한창 그 사랑이 익어갈 때 이런 표현을 쓰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헤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표현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말이라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헤어진 지 정확히 12시간이나 흘렀네, 이런 대목까지도 쓰고 있잖아요. 정말 소름이 끼치는 그런 사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통화를 하면서 내가 지금 너를 협박하려고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네가 절실히 필요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나는 누가 살려줘? 너 살고 나 죽고? 원하는 게 그거지. 나는 네가 너무나도 무섭다고 절규하는 정은 씨에게 한 씨는 또다시 대답을 하였습니다. 죽이고 싶다 그랬지 내가 언제 죽이겠다고 했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진심이라고 한 건 하나의 거짓도 없었어. 이렇게 극도로 다른 모습을 보이며 아직도 우리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그녀가 자신의 연인이라 생각을 하며 정은 씨를 너무나도 괴롭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의 매일 정은 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 나타나 보란듯이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고, 심지어는 아파트 맞은편 교회에 올라가 지방까지도 수시로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를 정말 많이 봤던 거였을까요? 내가 너 때문에 자살을 할 수도 있으니 미국에 사는 동생에게 USB를 보내 그 속에 담겨진 우리 둘만의 은밀한 내용물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는 세상에서 제일 추잡한 협박까지도 서슴없이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답답하고 숨막히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정은 씨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혼자 해결해 보려고 2달 동안이나 노심초사하며 지냈으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허사였죠.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더 이상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게 되자 모든 사실들을 부모님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오히려 한 씨의 협박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정은 씨의 부모님의 걱정과 근심도 커져만 갔고, 가족들은 집을 나설 때마다 한 씨의 차량이 있는지를 습관적으로 살펴봐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한 씨의 과도한 집착에 만약 그랬다가는 정말로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이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정은 씨가 출퇴근을 할 때 같이 동행하는 것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이 있어 함께하지 못했을 때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내리는 시간과 지하철 출구를 알려주고 만나게 돼서 겨우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남자의 집착이 한 가족을 공포에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 당일 정은 씨의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아침 운동을 나갔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한 씨가 집 앞에 나타나지 않자 스토킹이 잠잠해졌다고 방심을 하였고, 한 씨는 이것을 노렸던 것이고요.
언제나 그녀의 집을 살펴보았기에 그 패턴을 알았고, 어머니가 미용실에 출근을 하여 정은씨 홀로 남겨지게 되자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정은씨를 살해했던 것이었죠. 정은씨의 아버지는 단 하루 집을 비웠던 그날에 대해 자꾸만 자책하고 눈물을 흘리며 견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씨는 대체 무엇 때문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병적인 집착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먼저 한씨의 성장 과정에서 그 문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씨는 그가 13살 때인 1997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하였지만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민 생활 3년 만에 홀로 아무도 없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부모님과 남동생은 그대로 미국에 살면서 한씨는 10년을 홀로 의지할 곳 없이 외로이 한국에서 살았던 것이었죠. 가치관이 설립될 아주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외톨이처럼 보냈기에 애정 결핍에 시달렸고, 이 때문에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이를 뒷받침하듯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요, 세상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 여성을 사귀게 되면 여성에게 병적이게 집착을 하게 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씨는 혼자라는 두려움과 그 정에 굶주렸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불우한 성장 과정이 그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씨는요, 자신의 직업도 역시나 속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은행에 다닌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거짓말이었고, 그는 실제로 의류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허세와 거짓이 역시나 그에게 동반되어졌던 것이었죠. 그런데 직장에서도 조차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대인관계를 거의 맺지 않았기에 한씨 그에게는 이 정은씨가 유일한 소통구이자 오직 하나뿐인 세상과의 출입구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씨가 정은씨와 사귈 때는요, 일정한 직업조차 없었으며 정은씨에게 340만원을 빌리는 그러한 일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은씨는 너에 대한 마음이 와장창 깨졌는데 깨진 접시를 붙여서 다시 우리가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나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느냐?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절실히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였으나 한씨는 그 여자친구를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집착, 그 소유욕을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남겨진 정은씨의 가족들의 그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일남일녀 중 장녀였던 그녀는 부모님의 든든한 딸이었고요. 대학 졸업 후 일본 유학을 다녀왔고, 그곳에서 배운 일본어 실력으로 어느 치과에 통역사로 취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여 이 병원의 총괄 실장 자리에까지도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한 남자의 무서운 집착이 전도 유망한 젊은 여성의 꿈을 짓밟아 버린 거였죠. 이런 딸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면서 부모님의 가슴은 천근만근 찢어지고 자식을 먼저 보내고 사는 것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무참히 죽인 한씨, 아시다시피 그는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우발적인 사고였다, 이런 말이 나오며 계속해서 계획범죄를 부정하는 뻔뻔한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변명에서 한씨는 스토킹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다. 칼은 그저 겁만 주려고 했고 칼로 찌른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무도 속지 않을 뻔뻔한 거짓으로 일관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고인이 된 정은씨나 부모님에게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그 태도를 선보였고요. 그는 변호사를 4명이나 선임했고 변호인들은 한씨가 지병을 앓았다며 그놈의 정신감정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요청은 기각되었지만 형량 줄이기에만 혈안이 된 그 뻔히 보이는 속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지 않고 책임을 면하려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선고를 내리면서도 사형은 도저히 사회가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에 대해서만 최대한 제한해서 선고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렇게 그 판결을 끝맺었다고 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며 이 사건이 바로 그 사회가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정은 씨의 가족들은 매일 딸이 살해당한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쳐 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곳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며 주차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신다고 합니다. 우리 딸, 엄마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우리 딸 얼마나 아팠을까? 돌아오지 않는 딸을 그리워하며 손으로 그녀가 쓰러진 바닥을 당신의 딸인 양 쓸고 계십니다. 사랑과 집착은 어찌 보면 백지 한 장 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별범죄가 기성을 펼치는 가운데 범죄자의 인권만을 존중해 말도 안 되는 형벌이 계속해서 내려진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연이어서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다치고 상처받은 피해자들은 과연 어디에 호소를 해야만 할까요? 정당한 법의 심판이 어서 빨리 내려지기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에 의해 왼손을 심하게 다쳤기에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씨는 체포될 때부터 갖고 있던 흉기, 그 과도를 치료 후 감아둔 붕대 안에 숨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한 씨를 체포하며 몸수색을 벌이고 커터칼 하나를 찾아냈지만 그가 갖고 있던 또 다른 흉기인 과도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숨겼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에도 몸수색을 벌이잖아요. 이때 한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는데요. 이것은 붕대 속에 감추어둔 그 흉기를 들키지 않기 위한 그의 우명한 계략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무엇이 그리도 자랑스러웠을까요? 유치장에 있었던 다른 이들에게 그 끔찍한 흉기를 보여주며 자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그것도 한때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이렇게 히히덕거리는 그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어쨌든 유치인 중 한 사람이 면회를 가면서 유치장 관리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색 끝에 유치장 모포 속에 숨겨둔 칼날 길이만 무려 12cm가 넘는 과도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정말로 소름 끼치고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한 씨는 도대체 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의 악연은 2015년 6월 지인의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연인이 그러는 것처럼 그들 역시 불타는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부터 다니다시피 하며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한 씨의 처음 모습은 지극정성, 정말로 여자친구를 위하는 애타는 그것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정은 씨를 회사까지 출근시켜주고 퇴근 후에는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자상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것도 잠시였습니다. 그 사랑이 커져갈수록 집착 역시 커져갔던 것일까요? 한 씨는 점점 정은 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면 간다고 언제나 이야기해야만 했으며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어쩌다 말을 못하게 되면 왜 나한테 말을 못하냐, 무언가 숨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한 씨 그는 사랑하는 연인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의심과 집착에 두 사람은 점점 다툼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016년 2월 참고 참았던 정은 씨가 결별을 선언하게 되었고, 이에 한 씨는 그 헤어지자는 말에 그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상상을 초월하는 협박과 잔혹한 스토킹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수시로 함께 죽자, 죽여버리겠다는 등 쉴 새 없이 문자와 협박 전화를 했으며, 예전 여자친구도 헤어질 때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이 있어 함께하지 못했을 때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내리는 시간과 지하철 출구를 알려주고 만나게 돼서 겨우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남자의 집착이 한 가족을 공포에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 당일 정은 씨의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아침 운동을 나갔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한 씨가 집 앞에 나타나지 않자 스토킹이 잠잠해졌다고 방심을 하였고, 한 씨는 이것을 노렸던 것이고요. 언제나 그녀의 집을 살펴보았기에 그 패턴을 알았고, 어머니가 미용실에 출근을 하여 정은 씨 홀로 남겨지게 되자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정은 씨를 살해했던 것이었죠. 정은 씨의 아버지는 단 하루 집을 비웠던 그날에 대해 자꾸만 자책하고 눈물을 흘리며 견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씨는 대체 무엇 때문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병적인 집착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먼저 한 씨의 성장 과정에서 그 문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 씨는 그가 13살 때인 1997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하였지만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민 생활 3년 만에 홀로 아무도 없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부모님과 남동생은 그대로 미국에 살면서 한 씨는 10년을 홀로 의지할 곳 없이 외로이 한국에서 살았던 것이었죠. 가치관이 설립될 아주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외톨이처럼 보냈기에 애정 결핍에 시달렸고, 이 때문에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이를 뒷받침하듯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요, 세상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 여성을 사귀게 되면 여성에게 병적이게 집착을 하게 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 씨는 혼자라는 두려움과 그 정에 굶주렸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불우한 성장 과정이 그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씨는요, 자신의 직업도 역시나 속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은행에 다닌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거짓말이었고, 그는 실제로 의류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허세와 거짓이 역시나 그에게 동반되어졌던 것이었죠. 그런데 직장에서도 조차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대인관계를 거의 맺지 않았기에 한 씨 그에게는 이 정은 씨가 유일한 소통구이자 오직 하나뿐인 세상과의 출입구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씨가 정은 씨와 사귈 때는요, 일정한 직업조차 없었으며 정은 씨에게 340만 원을 빌리는 그러한 일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은 씨는 너에 대한 마음이 와장창 깨졌는데 깨진 접시를 붙여서 다시 우리가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나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느냐? 나 실패해서 다리만 부러뜨렸는데 너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 이런 끔찍한 말을 내던지며 그 협박의 수위도 점점 높아갔다고 합니다. 그 미련 때문일까요? 한 씨는 헤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은 씨에게 손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부가 상대편을 부르는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니, 한창 그 사랑이 익어갈 때 이런 표현을 쓰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헤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표현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말이라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헤어진 지 정확히 12시간이나 흘렀네, 이런 대목까지도 쓰고 있잖아요. 정말 소름이 끼치는 그런 사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통화를 하면서 내가 지금 너를 협박하려고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네가 절실히 필요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나는 누가 살려줘? 너 살고 나 죽고? 원하는 게 그거지. 나는 네가 너무나도 무섭다고 절규하는 정은 씨에게 한 씨는 또다시 대답을 하였습니다. 죽이고 싶다 그랬지. 내가 언제 죽이겠다고 했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진심이라고 한 건 하나의 거짓도 없었어. 이렇게 극도로 다른 모습을 보이며 아직도 우리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그녀가 자신의 연인이라 생각을 하며 정은 씨를 너무나도 괴롭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의 매일 정은 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 나타나 보란듯이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고 심지어는 아파트 맞은편 교회에 올라가 지방까지도 수시로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를 정말 많이 봤던 거였을까요? 내가 너 때문에 자살을 할 수도 있으니 미국에 사는 동생에게 USB를 보내 그 속에 담겨진 우리 둘만의 은밀한 내용물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는 세상에서 제일 추잡한 협박까지도 서슴없이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답답하고 숨막히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정은 씨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혼자 해결해 보려고 2달 동안이나 노심초사하며 지냈으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허사였죠.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더 이상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게 되자 모든 사실들을 부모님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오히려 한 씨의 협박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정은 씨의 부모님의 걱정과 근심도 커져만 갔고 가족들은 집을 나설 때마다 한 씨의 차량이 있는지를 습관적으로 살펴봐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한 씨의 과도한 집착에 만약 그랬다가는 정말로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이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정은 씨가 출퇴근을 할 때 같이 동행하는 것 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피해자가 현장에서부터 호흡과 맥박이 떨어지고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왔고 병원에서도 계속했지만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긴박했던 상황을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 입구의 CCTV에는 비명을 지르며 건물을 빠져나가는 정은 씨와 칼을 들고 쫓아가며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그 한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한 씨가 남기고 간 회칼, 과도, 로프, 나일론끈, 그리고 염산 등 수많은 도구들이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미리 철저히 준비했던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증거로 남은 그 현장 주변의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한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관할 송파경찰서는 이 한 씨를 검거하기 위해 강력 6팀을 투입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통신 수사와 도주로 분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벌건 백주대낮에 이런 천인공노할 범행을 저지른 한 씨의 이어지는 그 행보는 어떠했을까요? 범행 후 그는 송파구 문정동으로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피해자인 김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은 씨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에게까지 해코지를 하려 했던 거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범행 현장에서 약 15km 떨어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어느 비닐하우스로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곳에 은신해 있던 한 씨를 범행 하루 만인 2016년 4월 20일 오후 12시 43분경 긴급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씨가 잡혔던 그 마지막 장소가 경기도 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왜 이곳에서 덜미를 잡힌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은 살해된 정은 씨가 한 씨를 만나기 전에 10년 정도 사귀었던 예전 남자친구의 집 근처였다고 합니다. 그 질투심과 집착에 눈이 멀어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녀의 예전 남자친구에게도 그 마술을 끼치려 했던 거였죠. 그리고 정은 씨의 아버지 역시 그가 딸을 죽이고 엄마와 전 남자친구에게까지 해코지를 하려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든다. 사건 이후 경찰에게 이건 역시 밝혀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이 부분을 조사하는 데 있어 경찰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서로 압송된 한 씨는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그녀를 죽일 생각은 정말로 없었다. 흉기는 내가 자살하려고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며 계획적인 범죄를 피하는, 어찌 보면 동정 어린 시선을 받기 위해 변명 아닌 변명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금세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한 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칼날에 매서운 겨울이 지나간 그 화창한 봄날, 아리따운 여성이 어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루하고도 변함이 없는 그 하루를 시작하였던 것이었는데요.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의 문을 연 순간 그녀는 얼음같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창한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그녀의 단발마가 아파트 단지 내를 가득 채우게 되었고, 평범한 시작을 알렸던 그날이 그녀에게는 생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집착은 왜라는 말이 필요하고 사랑은 왜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 김재식 작가님의 저서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나온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알려주는 문구인데요. 꽃처럼 아름답고 젊디 젊은 여성이 생을 마감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별 범죄,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이 사건은 가해자의 제대로 된 사과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응당이 치러야 할 심판까지도 우발적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그 애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모든 걸 사랑하는 사이에서 집착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파멸의 길로 몰아간 백주대낮에 벌어진 그 잔혹한 이별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9일, 그 날짜만 들어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어느 화창한 봄날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어느 아파트에 살던 당시 32살의 김정은 씨는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주함을 끝내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 한모 씨가 정은 씨의 출근 시간에 맞춰 그 현관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은 씨의 날카로운 비명이 아파트 단지 내에 울려 퍼지며 순간적으로 그녀는 그를 피해 맨발에도 불구하고 야외 주차장 쪽으로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녀는 넘어지게 되었고, 한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진 정은 씨에게 다가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그녀의 목, 옆구리, 그리고 심장 총 6곳을 무자비하게 찔렀다고 합니다. 정은 씨가 밖으로 뛰쳐나간 이유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곳에도 역시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들이 있었지만 한 씨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비원이 제지하러 다가서자 가까이 오면 찔러 죽여버리겠다며 그 서스러운 칼로 위협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비원이 주춤하는 사이 흉기를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리고 준비했던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한 씨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정은 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상처가 깊어 끝내 눈을 뜨지 못하였습니다.